보통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한다 말합니다. 너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라이벌 그리고 2등도 우리의 기억에 자리하고 있죠. 모차르트와 살레리, 테슬라와 에디슨, 사마이와 제갈량까지. 이들의 경쟁이 어떤 모습이었든 간에 계속해서 회자되어 오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큰 교훈도 재미도 있을 위대한 이야기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오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3등, 아니 실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자의 이야기를요. 탐험가 셰클턴은 남극 대륙을 향해 탐사에 나섰지만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배가 부빙에 갇히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펭귄 고기를 씹어 먹어가며 무려 2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구상 가장 혹독한 환경, 28명의 탐험가 사망자 없이 전원 생還. 가히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이 위대한 실패를 감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등과 2등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언제쯤인지도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남극점 정복의 도전장을 내민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남자는 조언에 따라 개썰매를 이용해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했고, 한 남자는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말을 끌고 갔다 남극점에서 자신의 라이벌이 꽂은 깃발을 보며 좌절하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아문센에게선 철저한 준비성, 배워야 할 리더십의 본보기, 스코덱에선 보급소를 800m 남기고 전원 사망한 안타까움과 그런 비극을 초래했던 그의 무모함이, 이들이 이룩한 업적과 교훈은 남극 탐험의 완벽한 심볼로 자리 잡았죠. 여기서 셰클턴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들보다 먼저 남극점 정복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탐험가입니다. 앞선 그의 탐험은 섣부른 계산에 식량이 바닥이나 남극점을 불과 150km 남겨두고 죽은 사자보다 산 당나귀가 낫다라는 말과 함께 귀환, 즉 실패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문센이 성공을 이뤘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세계 최초로 남극 대륙을 종단하겠다는 위대한 목표를 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꿈을 쫓는 자였습니다. 야심이 가득 찬 그의 거침없는 실천에 탐험에 필요한 후원금, 당대 최고,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다는 인듀어런스호까지 그의 소유가 되었죠. 그리고선 자신의 뜻을 함께할 탐험대원들을 찾아야 했기에 신문에 한 광고를 기재하게 됩니다.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무엇보다 뜨거웠던 글귀에 3명의 여성과 5천여 명의 남성이 지원합니다. 기계 넘치는 도전자들을 선별하고 선별해내어 자신을 포함 28명의 장정들과 남극을 향한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영국에서 남극을 향하던 중 큰 싸움을 일으켜 2명을 하선시켜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빈자리에 단 1명만 보충하였지만 이 위대한 탐사에 이끌린 밀항자까지 발생하여 탐사대원들의 머릿수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죠. 이 외에는 특별한 사건 없는 순항의 나날들이었습니다. 1월, 남반구의 계절상 한여름인 이때 인듀어런스호는 예상과는 달리 육중한 부빈군을 만나게 됩니다. 온도계는 영하 1도를 가리킬 만큼 어느 때보다 따뜻한 날이었지만 대자연의 변덕이 이들의 발목을 잡았죠. 떠다니는 얼음 속을 헤쳐가던 인듀어런스호는 결국 바다와 함께 얼어버렸습니다. 대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톱, 곡괭이, 삽을 이용한 얼음과의 전쟁을 이어나갔고 썰매를 끌기 위해 데려온 69마리의 개들도 훈련시켜가며 말이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의 일기장에는 긍정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래를 못하는 대원들을 놀리는 내용, 개썰매를 이용해 유쾌한 경주를 한 내용, 무엇보다 날이 풀려 얼음이 마치 푸딩처럼 변해 다시 탐사가 재개될 거라 믿는 희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마냥 떨어져 가기만 합니다. 태양은 떨어지지 않았고 끝없는 낮이 이어졌죠. 희망은 얼어갔고 백야 현상에 미쳐버릴 지경이었지만 이들은 인듀어런스호가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죄어오는 얼음의 압력이 문제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보금자리이자 희망을 짓뭉개고 있었습니다. 인듀어런스호는 부서지고 가라앉아 갑니다. 생존이란 목적을 정한 셰클턴은 모든 대원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고는 주머니 속에 있는 금화들을 이들 앞에 던졌습니다.
또 성경책을 꺼내 몇 장의 페이지를 찢어 간직하고는 나머지 부분을 이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의 솔선수범을 이해한 대원들은 버려야 할 짐들을 그 자리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떨어져가는 식량, 심장도 얼어가는 추위, 끝나지 않는 낮, 끝나지 않는 밤. 지옥 같은 9개월을 견뎌낸 이들은 생존을 위한 여정에 나섭니다. 꿈틀대는 얼음 위에서 마냥 구조를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그들은 북으로 육지에 상륙하리라는 목표를 갖고 구명보트 세척을 끌며 전진합니다. 솟구쳐 오른 얼음에 이따금씩 깨져버리는 얼음에 이들의 행진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날 하루 동안 전진한 거리는 단 1.6km. 지독한 피로와 절망감을 느꼈지만 이들은 행동하고 적응해 갑니다. 홍차 그리고 펭귄. 사냥에 성공하지 못한 날은 굶어야 했죠. 가끔은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된 개를 잡아먹은 지도 무려 6개월. 바다가 이들을 반겨줍니다. 이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끔찍한 항해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했죠. 온갖 저주와 욕설을 받아냈던 구명보트는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항해 중 동상에 걸려 하체의 감각을 잃어가는 대원에게 말을 건네는 쉐클턴. 이제 곧 엘리펀트 섬에 도착한다. 거긴 역사상 아무도 발을 딛지 못한 곳이지. 네가 가장 먼저 그곳에 상륙할 것이다. 쉐클턴이 담대히 말한 대로 그는 무사히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불모지. 쉐클턴은 대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포경기지가 있는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구조대를 불러오자 말하죠. 거리는 1300km, 7m 남짓의 구명보트,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항해도구는 6분이와 크로노미터뿐. 이 미친 계획에 대원들은 앞다투어 자원합니다. 쉐클턴은 신중하게 5명을 차출하고는 그의 신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유서를 쓰고선 이곳에 남아있을 대원들에게 전달하였죠. 그가 건넨 건 유서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쉐클턴의 일행이 어찌 되어도 엘리펀트 섬의 일행은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남아 반드시 이 유서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란 그런 희망 말이죠. 대장과 5명의 동료들은 떠났습니다. 섬에 남은 이들은 너무나도 무력했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보트를 뒤집어 캠프를 만들었지만 안식처가 될 수는 없었죠. 엘리펀트 섬에 대한 증오심은 점점 맹렬해져 갑니다. 욕짓거리를 내뱉으며 아침을 맞이하고 하염없이 바다만을 바라보고 하루도 마를 새 없는 축축한 침낭에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를 끌어안고 잠에 듭니다. 공상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대원도 있었습니다. 주로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구조된 뒤 처음 받는 음식이 고기라면 총으로 쏘고 뒤엎어버리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나눕니다. 한 달, 2달. 계획대로라면 진즉에 구출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쉐클턴의 생존 여부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합니다. 하지만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는 일은 멈추지 않았죠. 희망은 사치였습니다. 미쳐가지 않음이 유일한 위안거리였습니다. 그마저도 담배가 떨어지고선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해초를 말려 피워봐도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대장이 떠난 지 4달째. 이들은 포기한 듯합니다. 20m가 넘는 파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옳은 방향인지 확신도 못한 채 노를 젓고 또 저어갑니다. 1300km, 서울과 부산까지의 거리 약 4배. 한 척의 쪽배로 횡단하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항해 기간은 16일. 이들은 사우스 조지아 섬 서쪽편에 상륙합니다.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포경기지는 동쪽에 자리하고 있었죠. 다시 한번 목숨을 건 탐사가 필요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들은 또 한 번 팀을 나눕니다. 거동조차 불가한 3명을 남겨두고 쉐클턴은 등산을 시작합니다. 지도도 아무런 장비도 없이 어찌 오르긴 했지만 내려가는 게 문제였죠. 미끄러운 눈길과 가파른 절벽을 조심하며 한 발 한 발 내딛다 결국 얼어 죽을 거라 생각한 쉐클턴은 함께 온 2 대원에게 썰매를 타자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분간이 안 되는 어두컴컴한 산에서 언제 가파른 절벽이 나올지 모르는 미지의 산에서 썰매를 타자고 합니다. 세 남자는 서로를 밧줄로 묶고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세계 최초로 사우스 조지아 섬을 횡단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포경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쉐클턴 일행을 본 어부들은 설인 혹은 괴물을 본 듯 놀라워했지만 곧 그들이 겪어온 지옥을 알게 되었죠. 어부들은 세 사람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쉐클턴은 눈앞에 있는 따뜻한 음식과 침대보다 섬의 서쪽에 남겨둔 거동이 불과한 3명의 신변이 더 중요한 듯 하였죠. 튼튼한 포경선과 함께 그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해냈습니다. 문제는 엘리펀트 섬의 22명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 중인 이때였기에 튼튼한 배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어떻게든 세 척의 배를 띄워보았지만 그들이 타고 온 작은 보트와는 달리 남극의 거친 바다를 헤쳐나갈 순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3달 후 칠레 정부에서 남극 항해도 충분히 가능할 원양선을 대여받아 구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원들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훈장을 받고 영웅이 되었죠.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갔고 쉐클턴은 이후로도 탐험가로서의 삶을 이어갑니다. 몇 년이 지나고 또다시 남극 탐험을 위해 사우스 조지아 섬에 방문했지만 스트레스 등 여러 원인 때문에 쓰러지시고 결국 일어나시지 못하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쉐클턴과 그의 크루, 여러분들에게도 큰 감동과 재미를 선사해 줬을 거라 믿습니다. 이들의 여정이 남긴 교훈은 여러분들에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다가갈 겁니다. 구분과 정의를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말이죠. 그렇기에 감히 제 해석을 묻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려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이 그저 위대한 실패에 대한 좋은 소개였었으면 합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쉐클턴의 실패가 탐사대 한 명 한 명의 실패가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네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 더욱 유익한 이야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제였습니다.